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사천축협의 이상한 땅거래 연속 보도입니다. 사천축협은 가축시장 용도로 매입한 땅을 공장용지 가격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공장용지보다 더 비싸게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축협이 지난 2010년 가축시장 용도로 산 땅 가격은 3.3제곱미터에 49만 7천 원. 주변 공장용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책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실제 당시 주변의 공장용지 시세는 어땠을까? 사천축협 가축시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공장입니다. 면적은 2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협 가축시장 면적과 비슷하고 대신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의 대표는 사천축협이 땅을 사기 7달 전에 이 땅을 20억 4천만 원, 3.3제곱미터에 29만 원에 샀습니다. 경락 공매로 사긴 했지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과 기계 값까지 합친 금액이라 실제 땅값만 따지면 더 싸다는 것. 사천축협은 공장용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 공장용지 가격보다 더 비싸게 땅을 산 겁니다. 공장용지도 아닌 가축시장 땅값인 평당 49만 7천 원이 얼마나 비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올라가봤다니. 올라가면 전부 사서 올라가는 길도 좁고 막 근데 올라가는 게 분명하긴 한데 와 이게 뭐 이렇게 비싸노 쓰지도 못한다 뭐 이랬는데 당시 주변 공장용지 시세는 25만 원에서 27만 원 선. 가축시장용 땅값이 공장용지보다 2배 이상 비쌌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한 25만 원에서 한 27만 원 이렇게 정도 거래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입했다는 지적에도 묵묵부답인 해당 축협. 명확한 해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중학교 교실 안에서 남학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KBS 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학생들은 폭행당하는 친구를 보면서도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교실 안. 옆반에서 온 남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앞에 선 학생은 이 상황을 물끄러미 서서 지켜볼 뿐 폭행을 말리지 않습니다. 학생 몇몇은 아예 책상에 걸터 앉아 대놓고 구경합니다. 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말리거나 교사에게 신고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에서 그렇게 친한 친구가 많이 없어서요. 그렇게 나설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폭행 뒤 이군은 극도의 우울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학교 폭력처럼 또래 친구 다수의 방관 속에 폭행을 당할 경우 트라우마는 더 오랜 기간 지속되며 일생 동안 피해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내가 맞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진 거예요. 방관자애들 그렇게 보시듯이 맞는 거 당연한 분위기. 내가 원래 찌질하니까, 내가 못나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폭력을 목격한 뒤 모른 척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절반인 52.6%에 달했습니다. 폭력 앞에 학생들이 침묵하지 않고 개입할 수 있도록 방관자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 같은 무차별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창원의 중학교를 찾아 피해 학생에 대한 격리와 보호 조치 등 학교 폭력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인 정군은 검찰의 기소를 해 재판을 앞두고 있고 피해자인 이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소개해주고 장애인 회원에게 수년 동안 과도하게 소개비를 챙긴 김해시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회원에게 장애인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도록 소개하고 차액의 20%를 챙긴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은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지만 화재 진압 장비는 그 건물 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건물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불과 30분 만에 꼭대기인 38층까지 타오릅니다. 소방 헬기 2대와 소방차 수십여 대가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화재 이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초대형 굴절 사다리차가 50층이 넘는 아파트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출동합니다. 제가 소방관과 함께 이 굴절 사다리차를 타고 아파트 몇 층 높이까지 올라가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0m 높이의 사다리를 전부 펴는 데만 5분이 걸렸고 아파트 22층 높이 이상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구조용 장비가 닿지 않습니다. 부산에 들어선 50층 이상 건물만 25동, 30층에서 49층 사이의 건물은 290동이 넘습니다. 고층 건물 주변에 조성된 화단 때문에 이 사다리차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기대를 펴기 위해서는 최소 8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건물과는 30m 이내가 되어야지만 현장 활동이 가능합니다. 고층 건물 화재 때 필수 장비인 소방 헬기도 열악합니다. 도입한 지 20년 안팎인 부산의 소방 헬기 2대는 초속 9m 이상의 바람이 불거나 야간에는 아예 운항할 수 없습니다. 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 230억 원을 확보할지도 불투명합니다. 63층 높이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이 건물 29층과 49층은 한 층에 3,0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층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층이나 아니면 위층에서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한 3시간 이상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소방시설 보강과 실효성 있는 대피 훈련만이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좀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좀 풀렸지만 또다시 눈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눈과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에 서부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점차 눈과 비가 확대되면서 오늘 밤에는 경남 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내륙 지방은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부 내륙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그 밖에 경남 내륙에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남서쪽에서 서서히 비를 담은 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저녁 무렵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좀 누그러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 창원은 6도, 김해는 7도가 예상되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12시 이후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거창 영하 3.3도, 하천은 영하 2.5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 4도, 사천 역시 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륙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도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최고 2.5m까지 이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눈과 비는 내일 새벽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말 아침에 반짝 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경남은행이 지역 음식을 소개하는 향토 문화지 경남의 음식 이야기 5,000부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경남농협이 오는 3월 11일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 권역별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2015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후보를 다음 달 3일까지 접수합니다. LG전자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공조 전시회에 참가해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창원시 합성동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30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3m 정도 떨어진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돈을 뺏으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안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비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창원 시내에서 자신이 탄 개인 택시기사 59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66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가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보자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3명에게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홍준표 지사가 시군 순방 과정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도교육청의 1,300억 원의 불용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2013년도 잉여금은 837억 원이고 지난해엔 775억 원이 발생했고 다음 해로 2월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시군들의 잉여금을 합치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다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3월 7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열립니다. NC다이노스는 3월 7일 오후 1시 마산 야구장에서 기아를 상대로 첫 시범 경기를 펼칩니다. KT의 합류로 처음으로 10개 구단이 참여하는 이번 시범 경기는 팀 간 2차전 모두 70경기가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